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기생충 통로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낯설거나 특별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에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드시는 그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씻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찬물에 헹구고 소금에 비비고 식초에 담궈도 기생충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특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충들은 조직 깊숙이 숨어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냉동하면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로는 모든 기생충을 없앨 수 없어요. 업체에서 사용하는 초급속 냉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며칠 보관했다고 안심하고 생으로 드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데도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60대, 70대가 되면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함정이에요. 기생충 감염은 몇 주에서 몇 달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피곤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들 중에서도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선회나 조개류처럼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1위 음식은 뇌와 신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저는 가족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2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자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들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조리법과 안전한 선택 기준만 알면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셨다면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해 전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입맛도 좋고 특별한 병력도 없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다들 나이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분은 해산물을 좋아하셨고 특히 술자리마다 익숙한 메뉴를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었습니다. 깨끗하다고 믿었고 예전부터 먹어왔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72세 박영민님이십니다. 매주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조개와 소라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삶아서 드시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리 시간이었습니다. 박영민님은 조개의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셔서 물이 끓으면 3분 정도만 삶으시곤 했어요. 부드러워지면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소라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진다고 해서 겉만 익을 정도로만 조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지셨습니다. 조금만 집안일을 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죠. 가족들은 처음에 혈압이나 당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의사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때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김정수님의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생선회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자주 가시는 횟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광어회와 우럭회를 일주일에 2~3번은 드셨습니다. 김정수님은 회를 드실 때 항상 싱싱한 것만 골라서 드신다고 자부하셨어요. 생선의 눈이 맑고 살이 탄탄한 것들만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횟집 사장과도 친해서 가장 좋은 생선을 골라달라고 부탁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냉동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그 횟집에서는 신선함을 자랑하느라 냉동하지 않은 생선만 취급한다고 했거든요. 김정수님도 냉동한 건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방식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부터 김정수님도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메스꺼운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증상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여러 병원에 다녀봐도 뚜렷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두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둘 다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박영민님은 조개와 소라를, 김정수님은 생선회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드셨거든요.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셨다는 점입니다. 박영민님은 조개의 쫄깃한 식감을 위해 충분히 익히지 않았고, 김정수님은 신선함을 위해 냉동 처리를 거부했어요. 이런 작은 고집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야 몸 상태가 달라졌고, 그제서야 가족 모두가 음식 선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박영민님의 경우에는 조리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조개와 소라를 물이 끓은 후 최소 10분 이상 삶으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질겨져서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시면서 새로운 조리 방식에 적응하셨어요. 김정수님은 회를 드실 때 반드시 급속 냉동 처리된 것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다르다고 느끼셨지만 안전성을 생각해서 습관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횟집에서도 냉동 처리 과정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시게 됐습니다. 그 결과 두 분 모두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특히 박영리님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김정수님도 배 아픈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로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려워요. 몇 달 후에야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힘들죠. 둘째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도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들 중에도 이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일수록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위험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생충이 숨어 있는 일상식품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드시는 덜 익힌 돼지고기부터 시작하겠어요. 돼지고기 속 유충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만 익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돼지고기 안쪽 온도가 71도 이상에서 최소 1분 이상 유지돼야 위험한 유충들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3년도 식품안전 연구 자료를 보면 덜 익힌 육류 섭취와 기생충 감염의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특히 가정에서 조리할 때 내부 온도 측정 없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조리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67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해서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울 때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않고 드시는 걸 선호하셨어요. 겉은 노릇하게 구워지지만 안쪽은 분홍빛이 남아있는 상태로 드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년간 드시다가 점점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복부 불편감을 자주 느끼게 됐습니다. 안전한 조리를 위해서는 붉은 기와 핏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조리해야 합니다. 두툼한 고기라면 가운데를 잘라서 내부 색깔을 확인하세요. 분홍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익혀야 해요. 그리고 육즙이 투명하게 나와야 완전히 익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겉만 익은 상태를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온에서 겉을 빨리 구우면 안쪽은 여전히 날것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두꺼운 고기일수록 중심부까지 열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고기 속까지 확인하고 드시나요? 다음은 장어와 뱀장어 이야기입니다. 이 식품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빠르게 볶거나 구웠을 때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어는 몸체가 길고 두껍기 때문에 겉만 익고 속은 덜 익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산물 안전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장어류에서 기생충 검출률이 다른 민물고기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자연산 장어의 경우 양식 장어보다 감염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장어 조리할 때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71세 박정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장어 요리를 즐기시는데 특히 장어구이의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셔서 센 불에서 빠르게 구워서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식습관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안전한 장어 조리법은 얇게 썰어서 충분히 삶은 후에 양념해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구우려면 최소 20분 이상 중간불에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해요. 그리고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 올라가야 안전합니다. 미끈한 식감만 생각해서 조리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장어의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기생충이 더 쉽게 서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장어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세 번째로 어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란은 구조상 기생충알이 숨어들기 쉬운 식품이에요. 알맹이가 촘촘하게 뭉쳐 있어서 세척만으로는 내부의 기생충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란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수산청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조사 자료를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어란 제품 중 냉동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이 발견됐어요. 특히 영세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중에는 적절한 냉동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생으로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6입굿의 이순자님은 영란젓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장 불편감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식사 후 2-3시간 뒤에 복부 팽만감과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여러 음식을 시도해봤지만 어란류를 섭취한 날에 특히 증상이 심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란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기준에 맞게 냉동 처리된 제품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 48시간 이상 냉동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포장지에 냉동 처리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출처와 냉동 처리 표시가 없는 제품은 피하세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란 구매할 때 냉동 기준을 확인하시나요? 네 번째는 간장게장과 새우젓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과 간장의 살균 효과를 과신하시는데 이것들만으로는 기생충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특히 짠맛에 개들여진 기생충들은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시장 유통제품 검사 결과를 보면 일부 간장게장과 새우젓 제품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어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들 중에는 현대적인 살균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73세 최민성님은 간장게장을 무척 좋아하셔서 한 달에 서너 번은 드셨어요. 시장에서 파는 수제 간장게장을 선호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식후의 소화불량과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음식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간장게장을 먹은 날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안전하게 드시려면 완전히 익힌 제품이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정에서 직접 만드실 때는 게를 삶아서 완전히 익힌 후에 양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것 그대로 간장에 담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것이나 반숙 상태로 절인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절였어도 생으로 먹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은 예전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나요? 다섯 번째로 생선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선회에 있는 아니사키스 유충은 씻거나 양념해도 죽지 않습니다. 고추냉이나 간장, 식초에 담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유충들은 위산에도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과 미국 FD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식용 해산물과 관련된 아니사키스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등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생선들을 생으로 드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65세 오정우님은 생선회를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복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식습관을 자세히 점검해보니 회를 먹은 날에 증상이 심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생선회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기준에 맞게 냉동 처리된 회만 선택하세요. 마이너스 20도에서 24시간 이상 또는 마이너스 35도에서 15시간 이상 냉동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처리를 거친 회는 아니사키스 유충이 죽기 때문에 안전해요. 집에서 생선을 직접 손질해서 생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정용 냉동고로는 적절한 냉동 처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회를 어디서 구매해서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이 식품들을 덜 익힌 상태로 드시면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해요. 조개류에 있는 특정 기생충은 신경 조직을 침범할 수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합동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열 처리가 부족한 조개를 섭취와 신경계 증상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됐어요. 특히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70세 한 남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소라를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쫄깃한 식감을 위해 짧게 삶아서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경과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는데
조리 시간을 늘린 후에야 증상이 개선됐어요. 조개류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물이 끓은 후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조개 입이 벌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 몇 분 더 끓여야 해요. 소라는 더 오래 삶아서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신선하다는 말만 믿고 조리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신선함과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조개를 삶을 때 시간을 재고 계시나요? 7번째로 마지막 항목인 민물고기 매운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머, 잉어, 메기 등 민물고기에는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생충은 간과 담도에 정착해서 오랜 기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의 2023년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민물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지역에서 간 흡충 감염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매운탕으로 끓여 먹을 때 충분히 익지 않은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44세 윤기철님은 낚시가 취미여서 직접 잡은 붕어로 매운탕을 자주 끓여 드셨어요. 싱싱한 회도 좋아하셔서 생으로도 드시곤 했죠. 그런데 몇 년 후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간 흡충 감염이 발견됐습니다. 민물고기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매운탕을 끓일 때도 최소 15분 이상 팔팔 끓여야 하고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싱싱해도 위험해요. 이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생충 위험을 줄이는 식탁 관리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식품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첫째, 냉동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며칠 보관하면 모든 기생충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와 시간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정도인데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냉동 속도예요. 업체에서 사용하는 급속 냉동 방식과 가정용 냉동고에 서서히 얼리는 방식은 효과가 완전히 달라. 천천히 얼면 기생충이 냉동 상태에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만 믿고 생식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판단입니다. 특히 두꺼운 생선이나 큰 조개류는 중심부까지 냉동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겉은 얼었어도 속은 아직 덜 익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온도가 불안정해져서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분은 냉동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둘째, 씻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기생충알이나 유충은 조직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제거되지 않아요. 특히 생선의 근육 조직이나 조개의 내장 부분에 숨어있는 기생충은 물로 헹구는 정도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해서 세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과신하시면 안 돼요.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나 식초에도 견딜 수 있는 기생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세척했다고 안심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오래 담가 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품의 신선도만 떨어질 뿐이지 기생충 제거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가열 조리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세척만으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셋째, 나이가 들수록 조리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면역 시스템이 강해서 작은 감염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과 대처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위산은 기생충을 죽이는 첫 번째 방어막인데 이게 약해지면 더 많은 기생충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면역 기능도 예전만 못해서 감염됐을 때 회복 속도가 느려요. 젊을 때 괜찮았던 생식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조리 시간을 늘리고 생식을 줄이셔야 해요. 65세 이상이시라면 모든 해산물과 육류를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나요? 넷째, 외식할 때 식당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식당이 같은 위생 기준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생선회나 조개류를 취급하는 식당에서는 냉동 처리 방식과 보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식당에서 회를 주문하실 때 냉동 처리에 대해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식당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만약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그 식당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개류나 해산물 요리를 주문할 때도 충분히 익혀달라고 요청하세요. 쫄깃한 식감을 위해 덜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곳일수록 위생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고요. 여러분은 식당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집에서 조리할 때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음식용 온도계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육류는 내부 온도가 71도 이상, 해산물은 75도 이상 올라가야 안전합니다. 두꺼운 고기나 큰 생선을 조리할 때는 중심부 온도를 재보세요. 겉보기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온도에서 최소 1분 이상 유지해야
기생충이 완전히 죽습니다. 조개류를 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벌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타이머를 맞춰서 정확한 시간을 지키세요. 5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섯째, 식재료 구매할 때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확인하세요.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알기 어려워요. 가능하면 국내산 식재료를 선택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제품을 구매하세요. 포장에 표시된 냉동 처리 정보나 안전인증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이런 정보가 없거나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성이 확실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결국은 경제적이에요. 일곱째, 조리도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생것을 다룬 도마와 칼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른 음식을 처리하시면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거나 한번 사용한 후에는 뜨거운 물로 완전히 세척하세요. 특히 나무도마는 튼 사이로 세균이나 기생충이 들어갈 수 있으니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구들을 끓는 물에 소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덟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원인 모를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지 관찰해 보시고요. 기생충 감염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기생충 검사도 포함시켜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워지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챕터 5. 오늘 우리는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음식들과 실제 숨어있는 위험 사이에 놀라운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건데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안정감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조리법과 보관법들이 실제로는 기생충에게 살 길을 터주고 있었던 거죠. 덜 익힌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장어와 뱀장어, 어란, 간장게장과 새우젓, 생선회, 조개류, 그리고 민물고기까지 이 모든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서 얼마나 흔한 것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잘못된 상식은 일시적인 안심을 주지만 제대로 된 조리와 관리는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박영미 님이 조개 조리 시간을 늘린 후 머리가 맑아진 것처럼, 김정수 님이 냉동 처리된 회만 먹기 시작한 후 복통이 사라진 것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 덜 익혀 먹는 그 몇 분의 식감은 정말 잠깐이지만 우리 몸에 남는 영향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면역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합니다. 익숙한 음식일수록 한 번 더 익히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돼지고기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서 분홍빛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조리하시고, 조개류는 물이 끓은 후 최소 5분 이상 더 삶으세요. 장어나 뱀장어는 얇게 썰어서 충분히 삶은 후에 양념해서 조리하시고요. 두 번째로, 냉동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가정용 냉동고에 며칠 보관했다고 해서 모든 기생충이 죽는 건 아니에요. 생식용 해산물은 반드시 업체에서 급속 냉동 처리한 제품만 선택하시고 포장지의 냉동 처리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외식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회나 조개류를 주문할 때 냉동 처리 방식에 대해 물어보시고 충분히 익혀달라고 요청하세요. 가격이나 분위기보다는 위생과 안전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조리도구 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생것을 다룬 도마와 칼을 그대로 사용하면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어요. 음식용 온도계를 준비해서 육류는 71도 이상, 해산물은 75도 이상에서 조리하세요. 이런 작은 투자가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복통이 계속되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최근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는 기생충 검사도 포함시켜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워지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예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죠.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한 습관을 바꾸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을 늘리고 냉동 처리 표시를 확인하고 음식용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 같은 흔한 증상들이 언제 심각한 신호일 수 있는지, 어떤 증상 조합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감염 증상의 특징과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됐을 때 다른 가족들이 취해야 할 예방 조치들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처법도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